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C++ 강의를 맡게 된 조규남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파이썬 같은 언어들보다 조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언어를 선택하게 된 수강생 여러분들께 화이팅을 드리면서 총 18차시에 걸쳐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게 될 C++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면, C++ 언어는 객체지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극복한 형태입니다. 1979년도에 C with class라는 언어의 연구로 시작했고요. 스트롭이라고 하는 AT&T의 연구자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클래스는 어떤 이전에 갖고 있던 구조적인 부분들을 어떤 개념의 뭉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만들어 놓은 개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개념을 뒤에까지 계속 이어가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도 재활용이 쓰였지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의 재활용은 좀 더 많은 자율성과 간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C++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됐고요. 1985년도에 더 C++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책을 출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C 언어가 실무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언어들처럼 많은 발전을 이뤄왔고, 1998년도에 국제규약으로 C++이 만들어졌고요. 당시에는 이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지금은 C++ 98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현재까지 와 있고요. 지금은 C++ 21까지 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C++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스 코드를 이제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에 넣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법에 맞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컴파일은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잖아요. 그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와 유사한 오브젝트 코드로 변경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 코드로 변경된 소스 코드는 바로 실행할 수 없고요. 오브젝트 코드가 실제 동작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로 바뀌는 과정을 링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링크는 필요 없는 과정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면 파일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파일을 쓰고요. 또 여러 가지 파일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파일들, 라이브러리들에 있는 오브젝트 코드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링크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소스 코드는 뒤에서 배울 여러 가지 헤더 파일이나 아니면 매크로 등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업데이트된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만든 의도에 맞게 모든 코드들이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코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오브젝트 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의 파일이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파일을 만들었다면 오브젝트 코드가 많이 생길 거고요. 그 많이 생긴 오브젝트 코드들, 그리고 사용하신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C++가 어떻게 실행 파일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C++는 1979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실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도 여전히 C++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C++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는 요즘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코드나 자바스크립트랑 다르게 낮은 수준의 액세스와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라고 하냐면 C++는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는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메모리 주소에 직접 접근해서 메모리를 프로그램 안에서 마음껏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내가 메모리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건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메모리를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처럼 메모리를 직접 접근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속도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C++는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를 해서 굉장히 빠른 수준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용한 도구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API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OS나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직접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들이 많은 경우에는 C나 C++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어서 C++를 잘 다루신다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또는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높은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C++는 객체지향 언어로 탄생을 했습니다. 객체지향에 대해서는 뒤에 차수에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C++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언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C++는 범용성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고 만들어졌고 또 그 범용성을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당연히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범용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었고 확장성을 갖고 있는 덕분에 지금까지도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음에 주목해 볼 점은 비독점입니다. 당시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만들어지면 특정 회사 또는 특정 하드웨어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C++는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그거에 대한 독점 권리를 AT&T에서 포기를 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는 장점은 벨 연구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연구소 또는 회사에서 C++의 표준을 기반으로 컴파일러를 만들고 본인 하드웨어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C++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고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많은 버그들이 해결이 됐고요. 또 계속 나오는 새로운 버그들도 앞으로 계속 표준에서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검증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 안정화된 게 특정 하드웨어나 특정 프로그램에서만의 안정화가 아니라 표준화로 들어가서 표준화 안에서 안정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볼 부분은 발전입니다. C++는 1998년도에 표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표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굉장히
AI에 특화되어 있고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에코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C++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개발자 에코, 굉장히 많은 좋은 개발자 환경들이 있고 이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결정한다라는 것, 선택한다라는 것은 선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게 있고 파이썬에 못지않게 C++도 많은 발전성과 범용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영어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뒤에 차시에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1차 시에서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고 할 때 이 몬스터라는 게임에 있는 몬스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몬스터는 일단은 공격도 해야 되고 체력도 갖고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만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몬스터가 한 종류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몬스터를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몬스터라고 하는 거를 객체라는 어떤 논리적인 단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앞으로 만들 수많은 몬스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체력과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몬스터든지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모아서 객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그 객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객체를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언어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요. C++ 이외에 자바라든가 파이썬도 역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저수준 접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C++ 언어와 파이썬의 가장 대비되는 특징을 보면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자바라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대비되는 가장 특징을 보면 C++는 메모리에 대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고요. 다음에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래밍 또는 우분투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시스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와 직접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때는 하드웨어 접근과 메모리의 직접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C++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한다는 거는 내가 메모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쪼개서 내가 원하는 단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하나 더 추상화된 레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들을 제공해주는 저수준 접근 언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추상화 범용성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고요. 뒷차시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추상화라고 하는 건 C++가 범용적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범용성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종류 또는 하드웨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정수를 다룰 때거나 실수를 다룰 때 다른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 구조, 문법, API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통일된 문법을 사용하지만 데이터의 형태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데이터의 추상화고요. 그렇게 추상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API 또는 일관된 API 문법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범용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C++가 나왔던 당시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내가 정수형 데이터를 쓰고 싶으면 정수형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문법이나 데이터
형식. 물론 C++도 정수형 데이터를 쓰지만 그 데이터 형식을 어떤 API나 문법, 함수가 사용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C++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C++가 어디에 활용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뭐 가장 요즘 대학교에서도 아직까지 C++를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때 C++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원리, 그리고 객체지향이 갖고 있는 뒤에서 설명드린 4가지 원칙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C++이고요. 또 C++는 고수준 언어입니다. 지금 쓰는 언어가 모두 고수준 언어지만 어셈블리 언어처럼 굉장히 저수준 언어도 있습니다. 그런 언어와 다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C++ 활용도가 높고요. 또 뭐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아키텍처 스타일 같은 것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나오는 디자인 패턴들을 구현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프로그래밍이 C++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C++로 만들면 컴파일과 링크 과정을 통해서 기계어로 만들어진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계어로 만들어진 코드는 저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컴퓨터가 또는 어떤 하드웨어가 직접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뭐 기계어를 열어보면 메모리 주소 액세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트 언어입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C++로 컴파일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OS가 아무런 도구 없이 직접 활용할 수 있지만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라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동작하는 상태에서 코드 라인을 해석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터프리팅을 통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건지 잘 고민하시고 그 어플리케이션 특징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C++는 굉장히 저수준의 메모리에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계산이 필요한 과학기술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이 연구할 때 뭐 분산 처리라든가 병렬 처리, 수치 해석 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의 아랫단도 C++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PC가 아닌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보드라든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그만 보드, 여러 뭐 카메라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보드들을 만들 때는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C++ 또 다른 뭐 언어들도 사용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C++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중 플랫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C++는 국제 표준으로 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 벤더라든가 OS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 하드웨어와 OS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누가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윈도우, 우분투, 뭐 인베디드 보드의 각각에 맞게 각 벤더라고 하면 그 OS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윈도우는 당연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요. 우분투는 보통 GNU에서 제공하는 GCC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벤더들이 만든 컴파일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은 컴파일러만 바꿔주면 다른 플랫폼, 다른 OS라든가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하드웨어에 특화된 기능을 사용했다면 다른 플랫폼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범용적인 기능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과정에서 배울 이 문법들만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면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C++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뒤쪽 이제 다음 차시부터는 이제 좀 더 직접적인 문법들, 그다음에 활용법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습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C++는 되게 다양한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컴파일러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개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실습의 표준 도구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나 실행 툴이, 개발 툴이 표준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호환이 되지만 가끔 플랫폼이나 컴파일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실수, 그러니까 소수점을 사용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소수자리가 깊어질수록 계산하는 값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MS의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에 가셔서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프로페셔널이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그 버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옵션을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빌드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치가 끝나고 나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우선은 콘솔 앱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콘솔 앱은 옛날 MS-DOS 시절에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명령을 넣었던 그 방식이고요. 우선은 화면 출력을 위해서 콘솔 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솔루션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솔루션 이름으로 넣고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굉장히 유명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로컬 윈도우 디버거를 실행을 하면 헬로 월드 그림을 확인할 수 있고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저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코드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코드 설명을 처음 드리면 이제 우리 C++는 라이브러리들을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샵 include라고 하고 inpu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는 항상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stdc out은 뒤쪽에서 뒷차시에서 저희가 다시 배우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에 문장이나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out에 꺽쇠 두 개를 cout 쪽으로 써서 hello world를 타이핑을 하고요. 로컬 디버거를 실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컴파일과 링킹 과정을 거쳐서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실습을 진행을 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계속 만들기 어려우신 분은 한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 소스 코드만 계속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거나 아니면 예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시작 프로그램 설정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로컬 디버그를 실행했을 때 선택하신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스 코드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디버거를 실행을 하면 여러분이 열어놓은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선택된 시작 프로젝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C++ 강의에서 사용할 대부분의 문법들은 옛날 표준에서도 사용되지만 일부 문법들은 가장 최신 표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 20 표준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지정한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속성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C++ 언어 표준의 20을 선택을 하시고 언어의 실험용 표준 라이브러리를 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배운 C++ 표준 입출력에 대해서 문법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것을 표준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은 여러분이 키보드로 넣는 것들을 또는 파일에 있는 것을 입력받는 거고요. 출력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의 한 곳에서 화면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방금 사용한 cout, 그러니까 콘솔 아웃의 약자고요. 또 인풋은 ci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out을 사용을 하면 이 문자열은 따옴표로 감싸게 되고요.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cin은 반대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엔터 넘버라는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하고 사용자가 10을 치고 엔터를 치면 i라고 하는 변수에 입력이 됩니다. 요건 뒤쪽에서도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사용하는 함수는 cout, ci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직접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주석을 사용을 하고요. 주석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컴파일 할 때 주석은 제거돼서 실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줄을 쓸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여러 줄을 사용하실 때는 이 표시 사이에 필요한 설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출력에 std cout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t은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잖아요. 그럼 이 앞에 std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적인 입출력 또는 표준적인 라이브러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cout이라고 하는 함수가 std 라이브러리 안에 속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직접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름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겹치면 컴파일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때 소속을 알려주는 문법이 네임스페이스라는 문법이고요.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콜론을 2번 찍어서 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함수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예제에선 사용하진 않았지만 using namespace std,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앞쪽에서 선언을 해주면 std 콜론 찍는 것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서 std
C out이라고 썼던 거를 C out이라고만 사용해도 컴파일러는 네임스페이스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앞쪽에서 선언한 유징 네임스페이스 때문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cout이라는 다른 함수를 사용자가 지정했을 때는 컴파일러도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임스페이스 예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앞의 예제와 다르게 cout cin 앞쪽에 std 콜론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콘솔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cout이라는 함수고요. C 언어에서는 유사한 함수로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printf는 내가 출력해야 될 데이터 형식을 지정을 해줘야 됐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썼고 어떤 데이터를 출력할 거다라고 말한 건 가능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out에서는 데이터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cout 화살표 2개 그리고 출력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쌓여있는 문자열을 출력한다거나 우리가 정의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값이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받을 때는 C 언어에서는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이때도 역시 데이터 형태를 명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그 데이터 형태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변수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C++에서는 c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cout처럼 데이터 형태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 형태에 맞게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C++의 기본 역사 그리고 C++가 어떻게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예제와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